혹시 아시는 분들 중에 귀티 나시는 분들 있나요? 대표적으로 재벌들 중에 그 중에 여성분들 몇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분들은 실제로 부자니까 귀티가 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첫인상만 보고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귀티가 날까요?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귀티가 절절 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식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귀티가 날지 고민을 좀 하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이걸 만들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책을 몇 가지 읽으면서 몇 가지 팁을 얻었습니다. 제가 쓴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동교과서입니다. 거기에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마커스 모비우스 교수와 웨슬리안 대학의 타나 로젠블랙 교수가 외모와 수익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외모가 좋은 사람들은 더 자신감이 있고 더 많은 신뢰를 얻어서 결국에는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모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귀티나게 생겼다는 말은 뭔가 매력적이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잘생겼다 또는 예쁘다는 말은 타고났고 외모 자체에 대한 이야기지만 귀티나게 생겼다 또는 매력적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귀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도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귀티나게 생겼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제 주위에 귀티나는 분들과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들과 이런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분들은 외모를 좀 가꿉니다. 가꿀 줄 아는 거죠. 자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을 줄 알고, 남자분들은 수트가 어울린다면 수트를 입고 티셔츠에 자켓이 어울린다면 그렇게 또 입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셔츠가 어울려서 항상 셔츠를 입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컬러도 중요한데요. 요즘 퍼스널 컬러를 컨설팅 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한번 가서 컨설팅 받아볼 예정인데요. 자기에 맞는 컬러를 찾아서 옷을 입고 아이템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귀티나는 사람들과 매력적인 사람들은 패션 트렌드도 잘 적용을 합니다. 최근에는 올드머니 룩이라고 해서 티나지 않고 좀 고급스럽게 옷을 입긴 하더라고요. 특별한 아이템들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안경이나 핸드백, 서류 가방이나 지갑 이런 걸 포인트로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포인트들을 상대방은 기억을 했다가 이 사람 참 매력이 있어, 이 사람 좀 귀티가 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귀티나고 매력적인 것에 외모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혹 비싼 명품이 아닌데도 포인트를 잘 준 경우에는 반전 매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명품이나 비싼 거를 입어야 귀티가 나냐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말하면 비싼 게 좋기는 하죠. 그런데 명품을 과하게 또 입으면 거부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취향과 패션의 차이고요. 이 수위를 잘 조정하는 사람들이 귀티가 나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난 패션을 너무 모르고 어렵다면 주위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코디나 컬러 컨설팅이나 아니면 주위에 귀티나거나 매력적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물어보는 걸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은 언어의 사용이 다릅니다. 패션만 좋다고 귀티가 나거나 매력적인 건 아닙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 자체가 좀 틀리죠. 조용조용하기도 하고 좀 무게감도 있습니다. 목소리 자체의 매력도 좀 있지만 이야기를 좀 잘하기도 하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아는 게 많은 것 같으면 이 사람 참 있어 보이고 귀티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 귀티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공손하고 세련된 말투를 사용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의를 또 갖춥니다. 이런 분들의 말투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잘 들어주고 정확하게 발음도 하죠. 귀티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딱 이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거래처 사장님인데 저는 형이라고 부릅니다. 며칠 전에도 이 거래처 대표님과 저녁을 했는데 대표님 사촌의 남편분이 미국에 살고 있고 그 분이 한국에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 오신 이유가 증여나 상속 문제로 오셨다고 해서 저랑 자연스럽게 상담도 하고 미팅을 하고 나서 저녁 식사까지 했습니다. 이분은 한국 분이셨는데 대부분 미국에 살고 계셔서 한국말이 좀 서툴렀습니다. 이중 국적을 갖고 계셨는데 한국의 재산을 좀 상속받을 일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좀 상담을 자세히 해드리고 저녁을 먹었는데요. 이 거래처 대표님은 저녁 메뉴를 고를 때도 이 미국 손님이 좋아할 만한 한정식집으로 고르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센스죠. 저는 그 한정식집 처음 가봤는데 음식이 너무 좋더라고요. 대표님과 한정식집에 들어갔는데 한정식집 사장님과 종업원들이 너무 반갑게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이 형님과 엄청 친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서로 인사를 하고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아마 이 대표님을 모르면 그냥 이 식당 단골인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표님과 어느 식당을 가든지 그 음식점에서 이 대표님을 항상 반갑게 맞아줍니다. 한두 번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님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재밌는 농담도 하시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참 배려를 잘해줍니다. 식당의 종업원분들도 배려를 잘하고요. 미국 손님한테 음식이 익숙하지 않을까봐 간장게장도 이렇게 잘라서 그 접시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화하는 모습에서 귀티가 좀 나고 좀 매력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태도와 배려가 귀티를 만듭니다. 이 대표님과 가끔 골프를 치러 가는데요. 골프 가방이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여성 어르신분들이 이 무거운 짐을 갖고 계셨는데 이 대표님은 또 슬쩍 가서 가방을 들어서 계단 위에까지 올려주시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익숙하고 멋있습니다. 평소의 생활이 참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귀티 나는 모습을 어떻게 만드는지 귀티 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이런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유형들입니다. 돈 많다고 허세를 부리거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행도 좀 좋진 않죠. 돈 자랑을 하면서 정작 저녁 식사 자리 가면 계산은 또 잘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고 제일 먼저 거르는 유형입니다. 앞으로 배울 점이 별로 없는 게 뻔하거든요. 더 조심해야 될 유형들도 있습니다. 외모는 좀 귀티가 많이 나는데 친해져 보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없고 잘 모르는데도 많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서 좀 허세를 떨죠. 이런 분들은 사기꾼의 가능성이 좀 크죠. 외모에서 좀 혹하지만 실제로는 내실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신뢰를 쌓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정리를 해보면 이 귀티라는 것은 외모에서 시작을 해서 내 말과 행동으로 완성이 되네요. 여기에도 시각화를 하면 좋습니다. 내 외모와 행동을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시각화를 정해놓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좋습니다. 거창하게 연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 행동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귀티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